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떤 것들을 배웠습니까?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키르요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기억하시죠? 오음의 법칙도 배웠고 키르요프 법칙도 배웠어요. 거기에 전압과 전류에 대한 관계식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압의 정의, 전류의 정의. 어렵지 않죠? 간단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련 예제를 풀 겁니다. 자, 오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오음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V는 뭐가 되죠? RI다라고 하는 거죠. V는 RI다라고 하는 이 식은 곧 오음의 법칙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압은 전류하고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R이다. 비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 일정한가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성립하겠죠. 전원이 있고요. 저항을 접속했어요. 전류를 흘렸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흘릴 때 이 전류 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류 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항 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원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문제를 잘 읽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 전압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 전압의 했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저항값 곱하기 전류값 한 것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류값을 20% 증가시키려면 얘가 일정하기 위해선 저항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겠죠? 요 관계가 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가 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 그래요. 20% 증가시키기 위해서 20% 감소시킨다.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를 20% 증가시킨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20% 증가시키면 여기를 20% 감소시키면 똑같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례 반비례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항값을 몇 배로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항값을 구하는 식을 쓰는 거예요. R은 어떻게 되죠? I분의 V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V가 일정하니까 R은 저항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비례한다에 대한 개념, 비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1.2배가 되면 여기는 몇 배가 돼야 돼요? 여기가 일정하기 위해서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1.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반비례야. 이걸 곱해야 얘가 1이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요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20% 증가했으니까 여기 80%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1.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2분의 1배를 해야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1.2분의 1이야. 그러니까 83%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감소는 몇 프로 감소되는 거야? 17%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걸 비례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비례식이 아니고 개념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 비례식으로 얘기한다. 반비례다. 얘를 우리는 비례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웁니다. 비례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R 반비례죠. 분명히. 그러니까 R을 두 개로 나누세요. 그리고 처음 값, 나중 값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이 쓰세요. 요거는 일정이니까 1로 보고요. 반비례니까 전류가 I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반비례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중값 R 다시를 구하니까 이 R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R 다시 값은 어떻게 돼요? R 다시 값은 이렇게 되겠죠. 1이 되고 I 다시 I가 되고 R이 되겠죠.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전류값이 20%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값이 1에서 얼마가 된 거예요? 20% 증가되니까 1.2가 된 거죠. 1에서 1.2로 증가됐다. 1.2배가 된 거니까 그걸 수식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1이 되고 1에서 1.2가 되니까 1분의 1.2는 그냥 1.2죠. 1분의 1.2는 그냥 1.2니까 1.2분의 1의 R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정한값에 1.2분의 1이 돼야 돼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엄청난 수학은 별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항시켜서 대입하고 정리하는 것이 끝입니다. 1.2분의 1을 계산기 눌러보세요. 요게 얼마입니까? 0. 요게 0. 얼마 나와요? 8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0.83배로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에 대한 개념만 알면 우리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자. 기본만 하자. 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기본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정도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20% 증가시킨다? 20%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0.8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없다면 좀 비슷한 거라도 찍겠는데 0.8이라고 하는 것이 답에 딱하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바로 4번이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범하기 쉬운 오류는 반드시 답안지에 있습니다. 반드시 답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범하기 쉬운 오류 분명히 답안지에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이죠. 답을 체크할 때는 4개 중에 반드시 답은 1개입니다. 반드시 답은 1개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반드시 답은 1개인데 그 중에 반드시 2개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2개는 긴가민가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반비례라는 개념을 알면 전류가 1.2배면 반비례면 저항이 1.25배, 1.2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얘는 비례이고 증가할 때 따라서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이 2개는 답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절대 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은 반드시 답이 아닌 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하기 쉬운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 룰을 따릅니다. 실제로 문제를 출제를 잘하는 출제자는 이런 식의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렇게 출제하죠. 0.8 다음에 0.82 0.83 뭐 이런 식이죠. 0.81 0.82 0.83 0.84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계산해봐야 답이 나오는 그것을 문제로 만들지 보기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출제자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편이에요. 왜? 내 새끼 자격증 하나 더 따야 되니까 우리 자식들 자격증 하나 더 따야 되니까 출제자가 누구죠? 대학 교수입니다. 기술사입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가르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합격시켜야 되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 아예 깡통으로 출제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만 보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출제자는 여러분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세요. 기본만 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이해했고 전압이 일정하다.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면 저항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본. 그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1번과 2번은 답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3번과 4번 중에 답일 건데 그럼 20% 증가하면 20%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책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1.2배가 되면 1.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 3번의 답이 금방 찾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입니다. 다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라 그러면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보기를 지금부터 한번 탐독을 해보세요. 보기가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보기가 어떻습니까? 그림에서 저항 R을 구하래요. 4가지 보기가 다 고놈이 고놈 같습니다. 이 문제는 중급 문제인데 찍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못 맞춥니다. 찍으면 뭐 확률이 25%요? 그럼 100명이 찍으면 25명은 맞춰야 되는데 100명이 찍어도 25명 못 맞춥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문제는 답 2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어떻게 기본이 되느냐? 바로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느냐? 키르요프의 법칙을 알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저항 R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저항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회로에 대한 저항이 2개가 직렬이 연결되고 있으면 기전력이 주어졌으면 이 회로에 대한 법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음의 법칙을 하면 여기는 전압 강하가 R 곱하기 I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 R 곱하기 I는 곧 뭐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저항 양단의 전압이 V라고 하는 거니까 V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V가 걸리고 R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I가 흐를 텐데 그 I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흘러요? I가 흘러요? RI라는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거는 얼마인지 몰라요. 전압 강화가 2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전압 상승이죠. 기전력이잖아요.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능력을 가진 소자. 이 기전력이죠. 그러니까 얘는 전압 상승입니다. 전압 상승이 하나, 전압 강화가, 이거는 전압 강화라 그랬죠. 전압 강화가 몇 개? 2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세울 수가 있어요? 키르요프의 전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즉 기전력은 뭐하고 똑같다? 전압 강화의 합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세요. 기전력 E는 이렇게 되겠죠. 전압 강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요거는 V잖아요. V 더하기 R, I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I는 얼마일까요? R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R을 구해야 되는데 R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R을 구하는 거야. I를 구하는 거야. I는 R분의 V구나.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V 플러스 R, R분의 V다. 여기서 R 값만 구하면 돼요. 큰 R 값 구하라고 그러죠. 당연히 요 V는 요로 이항을 하죠. 자, 요거는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요거 비교를 하면 요거는 더하기 돼 있으니까 이항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빼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식을 정리하면 이 마이너스 V는 R, 여기가 R분의 V가 되겠죠. 자, R분의 V죠. 우리는 여기서 이 R 값을 구해내야 돼요. R 값을. 그러면
이 R 값을 구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항이라고 하는 거 하면 되겠죠. 요걸 분모를 이항시키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자로 가겠죠. 곱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을 하는 거예요.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여기다가 R을 곱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뭘 곱하라? R을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R과 이 R은 어떻게 돼서 약분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수학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우리 알죠? 기전력은 뭐다? 전압강하의 합이다. 라고 하는 두 식을 비교해서 R을 이항했고 다시 여기다 R 이항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R에다가 E-V에다가 요거는 R 뭐가 돼요? 없어졌으니까 V만 남죠. 그렇다면 이 R을 구하려면 양변에 또 뭘 곱해줘요? 요걸 이항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 E-V를 곱해주면 되죠. 9분의 1이죠. 이렇게 E-V분의 1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E-V분의 1이죠. 이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없어졌으니까 R만 남게 되고 E-분의 이렇게 되겠죠. V, E-V분의 V죠. 거기에 R 값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식이 된다. 요걸 찾아보세요. E-V분의 V, E-V분의 V죠. E-V분의 V, E-V분의 V. 거기에 R 값 곱해진 거. 요거.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된다. 이러한 우리는 간단하지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얘는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 법칙. 요걸 이용한 겁니다. 자, 요게 중급 문제입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하면 좋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항. 단순하게 뭐 한 거예요? 이항. 이항이라는 거 아시죠? 이항 모르면 지금 다시 얘기하세요. 이항 다 아십니까? 이항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이항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항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항에 대한 개념이에요.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자, A를 이항합니다. A를 이항하면 B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A분의 C가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얘는 곱하기죠. 곱하기가 이항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가 이항이 되니까 뭐가 됐죠? 나누기가 된 겁니다. 나누기. 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곱하기가 이항이 되면 뭐가 된다? 나누기가 된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C만 남겠죠. 그러면 이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 이항하면 나누기가 곱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A, B 이퀄 C입니다. 여기서 B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A를 이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A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A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에 동수를 곱하거나 동수를 나누거나 동수를 더하거나 동수를 빼도 항등식은 같은 것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B는 A분의 C만 남습니다. 자, 요거는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반대로 B가 있고요. B가 있고 A분의 C가 있어요. 여기서 C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 A를 곱하고 여기다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A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C는 뭐예요? C는 A, B다라고 하는 식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게 이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항은 항등식을 중심으로 해서 곱하기가 넘어가면 곱하기는 이항되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는 반대로 이항되면 곱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하기도 있죠. 즉 A 플러스 B가 C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B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럼 더하기 된 것은 뭐가 되죠? 빼기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된 건 이항하면 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증명하면 A하고 플러스 B가 C가 될 때 여기서 B 값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A를 빼줘야 되겠죠. 빼기 A를 해줘야 빼기 A를 해줘야 양변에 똑같이 해주는 거죠. 여기 더하기 A, 빼기 A가 없어지겠죠. 그러고 뭐만 남아요? B만 남죠. 그래서 C-A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항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요게 더하기가 이항되면 빼기가 되고 빼기가 이항되면 뭐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이게 이항의 개념입니다. 식을 정리할 때 이 개념을 모르고 식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삼각형으로 연결된 3개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삼각형이죠. 근데 사실은 삼각형이 아니고요. 이 그림은 삼각형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착시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는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병렬과 직렬이 혼재된 회로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는 이거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는 전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압이 여기는 저항이. 그러니까 여기는 NR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MV라고 하는 전압이 있다. 이거죠. 실제는 이 회로하고 똑같습니까? 역시 중급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건 이제 그 전지를 N개를 직렬로 연결한 건데요. 이건 전지 직렬 연결입니다. 근데 아직 전지 개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요걸 배우시려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심화 과정 그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원과 부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역시 저항을 구하래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역시 저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도 동일해요. 얘는 직렬과 병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직렬과 병렬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합성저항. 자, 지금부터 합성저항 구하는 이야기를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연결된 거, 직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얘는 더합니다. 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R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계산하면 2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잖아요. 병렬 연결되면 합성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R 더하기 2R, R 곱하기 2R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요거는 3R이 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2R 제곱이 돼서 하나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얼마가 남는다? 3분의 2R이 된다. 이게 합성저항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합성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해놓은 이 박스 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해보니까 이 합성저항이 얼마다? 3분의 2R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회로는 얘를 하나로 보면 다시 말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하나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하고 똑같아요? 어떤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단지 여기는 뭐로 바뀐 거예요? 3분의 2R로 바뀐 거고 여기는 NR로 바뀐 거고 여기는 NV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고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저항의 합성한 값을 구해보니까 그 저항이 3분의 2R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저항을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간단하게 해보니까 이 그림이 이래 되고 이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뭐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동일한 그런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ER이라고 하면 요거는 전지를 얘기합니다. 전지인데 어쨌든 이와 같죠. 그랬을 때 R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어때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지만 중급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바로 키르이어프의 법칙과 오음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키르이어프 법칙과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식에 대해서 역시 방정식을 세웁니다. 키르이어프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이거 되겠죠. NV라고 하는 기전력은 전압가가죠. 여기 I가 흐른다면 그 I가 흐른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I가 있어요? I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NR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3분의 2R I가 되겠죠. 3분의 2R I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역시 합성한 거죠. 합성장애. 이거 여기서 합성장애 증명돼요. I로 묶어주면 NR 더하기 3분의 2R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직렬 연결된 저항의 합성장은 두 개 더해준다는 걸 의미해 주거든요. 이 식 자체가 키르이어프의 법칙 자체가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식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R 값을 구하면 돼요. R 값.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I를 이항해야 됩니다.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NV가 되죠. I. 이항합니다. 그러면 NR 더하기 3분의 2R이 되겠죠. 그럼 요 NR도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I분의 NV의 마이너스 NR이 되겠죠. 이항하니까. 그러면 3분의 2R이 된다. 그럼 요 3분의 2도 이항해버리면 R만 남겠죠. 3분의 2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2분의 3이 되죠. 이항하니까. 당연히 나누기는 곱하기 되고 곱하기는 나누기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3이 될 거고요. 요거는 I분의 NV-NR 이렇게 돼서 요게 R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N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N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N을 바깥으로 빼내면 2분의 3에 N을 빼내면 여기는 I분의 V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R만 남을 거고요. 요거는 R이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식이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라고 보면 똑같은 것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그냥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항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뭐 별다른 얘기 없어요? 이항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항이라고 하는 정리가 되죠? 그래서 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식을 정리하는 기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항 정리만 하면 식을 정리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을 알면 요 이항만 잘 하시면 앞으로 어떤 그 과목에 어떤 그 수식에 복잡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두 번째 문제와 예제 세 번째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사실 다르게 조금 표현한 것 뿐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예제 세 번째 문제도 중급 문제입니다. 중급 문제입니다. 자, 중급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맨날 초급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 예제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합성저항이 뭘까요? 합성저항이 뭘까요? 저항을 합성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성저항이에요? 자, 그걸 구하는 방법을 이제 공식을 증명을 해드릴 텐데요. 잘 보세요. 이것도 이 공식에 대한 증명도 키르이어프의 전압법칙, 키르이어프의 전류법칙 이거를 알면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그걸 알면 쉽게 증명이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저항의 합성. 이렇게 연결한 것은 저항의 무슨 연결이죠? 이렇게 연결한 것은
나란하게 연결한 걸 뭐라 그랬어요? 직렬 연결된다 그러죠. 직렬 연결된다. 이 직렬 연결을 아셔야 돼요. 아직도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한 걸 직렬, 일렬로 쭉 연결한 걸 직렬 연결, 직렬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저항이 3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저항이 연결했을 때 전압을 가했고요. 저항 3개가 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당연하죠? 전압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 어떤 미지의 저항이 있어요. 요거는 모르는 저항이에요. 얼마인지 모르는 미지의 값이에요. 미지의 저항을 연결하고 여기에 전압을 V를 가했어요. 근데 V0 똑같이 가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값이죠. 그랬더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흘렀어요. 그렇다면은 이 미지의 저항은 이 3개의 저항을 합성한 값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3개의 저항을 합성한 값이 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왜? 전압이 똑같고 전류가 똑같게 흘렀기 때문에. 이해되죠? 전압이 똑같고 가한 전압도 같잖아. 그랬더니 흐르는 전류도 똑같았잖아. 그렇다면 뭐야?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저항이나 여기에 있는 저항이나 그 값이 당연히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미지 저항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는 전압 강화가 3개가 생깁니다. I0가 흐르니까 R1, I0, R2, I0, Rn, I0. 이거는 N개가 있다. 점점점점이라고 그랬죠? N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전압 강화가 어떻게 돼요? R0, I0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압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전압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결국은 요거 3개 더한 거나 얘나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죠. 같다. 여기 I0니까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죠? 그것도 식으로 써보면 이래요. V0는 R0, I0. 이거는 오음의 법칙도 되고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도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V0는 R1, I0, R2, I0, Rn, I0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 식은 어떻게 돼요? 같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식은 같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식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뭐로 묶어낼 수 있어요? 이 식에서는 I0로 묶어내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평평평 Rn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식이 이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I0 약분할 수가 있죠.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동일하게 있는 값,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동일하게 있는 값, 이거는 서로 어떻게 되죠? 약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0만 남겠네요. R0는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값이 되어진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 것은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직렬로 연결한 것은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게 합성저항이에요. 자, 그거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 합성저항을 구할 때 저항의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오음이죠. 오음을 구할 때, 이 오음을 구할 때, 오음은 직렬로 연결되면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하면 오음 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직렬로 연결하면 오음 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거 자꾸 묻는 건데 대답을 하셔야 되죠? 오음 값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증가시키려면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면 된다?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로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게 저항의 병렬 연결이에요. 이런 연결은 병렬 연결이죠. N개를 병렬 연결했다. 이거는 자, 잘 보세요. 동일합니다. 가한 전압이 똑같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똑같다라고 하면 여기 세 개를 병렬한 저항이나 여기에 한 개 모르는 미지 저항 R0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 아까 직렬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전류가 일정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전류가 길 하나였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직렬로 연결할 때는 전류가 일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이 하나였으니까. 온리잖아요. 온리. 이 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해지겠죠. 그렇잖아요. 폐회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병렬로 연결하면 어떤 연결이 될까요? 병렬로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하면은 지금처럼 전류는 다 틀려집니다. 저항값이 다르니까. 그러나 병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러한 회로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이 회로 하나를 보면 V는 어떻게 되죠? V0는. 회로가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폐회로 하나만 보면 되니까 키르요프의 전압법칙을 적용하려면 폐회로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이때는 V0는 R1, I1이죠. 두 번째는 폐회로를 어떻게 봐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폐회로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폐회로를 볼 수 있죠. 그럼 V0는 R1, R2, I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것도 뭐예요? V0는 뭐가 되죠? Rn, In. 이런 식으로. V가 다 어떻게 돼요? V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V가, 여기 걸리는 V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 걸리는 V가, 여기 걸리는 V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같더라는 거죠. 요거 같잖아요. 요거 같잖아요. 요거 같잖아요. 이해됩니까? V가 다 같다.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 연결은 뭐가 일정하다? V0 일정입니다. 직렬 연결은 뭐가 일정해요? I0 일정입니다. 자, 그 개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자는 얘기죠. 개념부터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잡한 얘기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개념 파악을 못하면 우리는 복잡한 얘기고 뭐가 다 필요 없어집니다. 자, 기본 개념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I0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I0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각이 나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라고 하는 게 생각나죠. IN이라고 하는 게 생각나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 I0는 여기로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I0가 되겠죠. 요 I0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N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I0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I0는 얼마야? R0분의 V0입니다. 그럼 여기서 I0는 어떻게 되느냐? I0는 요것들의 다 합이다. 요것들의 합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식에서 I1을 구하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I1을 구하면 R1분의 V0죠. I2를 구하면 R2분의 V0죠. IN을 구하면 RN분의 V0죠. 이항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런 I1, I2, I3 값을 다 구해서 대입하면 R1분의 V0, V0입니다. R2분의 V0, R3, RN분의 V0 뭐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가 되죠? 이렇게 V0로 다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V0로 묶어낼 수가 있죠. V0로 묶어내버리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여기에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뿅뿅뿅 RN분의 1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얘하고. 그래서 I0가 요거 또 있었잖아요. 똑같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두 개를. 요거는 다시 적으면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R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I0하고 I0가 같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조건에서 여기 I0나 여기 I0가 같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V0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뿅뿅뿅 Rn분의 1이 된다. 그러니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뭐야? R1분의 1은 요것이 되는 거죠. 요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야 돼? R0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R0가 구해져요? 역수를 취해줘야지, 역수를 뒤집어 버리라는 얘기죠. 역수, 분의 1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역수를 취해주면 여기도 역수를 취해줘야 돼.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이게 되고, 요거 역수를 취해주면 이게 되겠죠. 요거에 대한 역수가 되겠죠. 역수는 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합성장애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되면, 아까 우리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두 개에 대한 합성장애라고 그랬죠. 병렬.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라고 한다면 R0는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 돼. 근데 통분 못해도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걸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R1분의 1을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R1 곱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R1 여기다 R1 곱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거를 해서 이 R1을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을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더하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줘야 돼. 여기도. 그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통분의 개념을 잘 모른다면 여기 R1분의 1을 R1을 곱했어요. R1을 곱으라 그랬죠. 분자 분모에 R1을 곱했어요. R1. 요거 R1 곱했어요. 그럼 여기다 R1 곱하면 1 남죠. 여기다 R1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R2분의 R1이 되죠. 이렇게 R1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요 식에다 여기다 R2 곱하고 여기다 R2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R2를 곱했어요. 그럼 R1, R2가 되겠죠. 여기는 R2를 곱하면 R2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R1만 남죠. 여기는 R2 곱했어요. 뭐가 돼요? R2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요 전체에다가 R1을 한번 곱해보고 그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시 이 분모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R1 곱하고 R1 곱했듯이 여기다가 뭘 곱해요? R2 곱하고 R2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통분을 몰랐을 때 이야기고 통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통분의 개념을 적용하면 최소 공배수를 적용한다. 분의 1은 그대로 두니까요. 최소 공배수를 적용하면 여기는 R1, R2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R1, R2. 그러니 통분에 대해서 R1, R2가 되려면 R2, R1, R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자 분모에 뭘 곱해준 거야? R2를 곱해준 거죠. 더하기. 여기는 R1, R2가 돼야 되겠죠. R1, R2가 되려면 여기는 뭘 곱해줘야 돼? R2분의 1이었으니까 R1, R1을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통분을 했단 말이야. 분모가 같아지니까 R1, R2. 여기는 뭐야? 더하기가 되어 있죠. R1, R2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역수가 되어 있죠. 역수가 되니까 얘의 역수 뒤집어주는 거죠. 얘를 뒤집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통분의 개념을 적용한 거고 얘는 식을 정리하는 개념이죠. 정리하는 개념. 분수의 분자 분모에다가 동수를 곱하거나 동수를 나누거나 하면 그 값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식을 정리할 때 많이 활용해 먹는 그 기법, 그 기법이 바로 어떤 기법이냐면 이러한 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분모를 없애자 그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요거는 증명하는 단계예요. 증명.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증명을 해보니까 결론으로 봤을 때 여기서든 통분하든 결론으로 봤을 때 두 개 더해준 것분에 두 개 곱해준 것이 요게 저항값 오음의 값의 합성값이다. 이런 거죠.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역수의 개념이 되겠죠.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정리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보죠.